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주말이네요. 소중한 시간에도 함께 성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직, 성실, 겸손, 꾸준하게 또 컨텐츠 만들어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최근까지 XRP 가격이 이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다 보니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 RSI 지표를 미뤄보더라도 30 초중반까지 떨어지면서 과매도 영역을 지나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현물 ETF는 꾸준히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가격은 이렇게 정체되고 오르지 못하는지,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한 내공을 믿는 중장기적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태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이죠. 무엇보다 non-fungible 토큰이라고 불리는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시장도 연말에 찬바람을 맞고 있다라고 하면서 10%, 20% 이상씩 쭉쭉 하락하는 모습, 시총 거의 70% 이상이 증발하면서 참여자들은 역시나 시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에 개인들의 관심이 많이 급감이 되어 있고요. 요즘은 그나마 RWA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영역 쪽으로 기관의 관심이 쏠리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니모카 브랜드를 필두로 한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시장도 우리가 미리 자리를 선점해 두면 좋겠죠. 단기사 봤을 때 바이낸스의 전 CEO 창펑자오 사면이 된 지도 벌써 꽤 됐네요. 비트코인 투자,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공포에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어느 시점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좀 일찍 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놀랍게도 일찍 산 사람은 최고가에 산 게 아니라 불확실성, 두려움, 의심이 가득했던 퍼드 뉴스가 남발했던 그 시기에 샀던 사람들이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을 한다라는 거, 이 본질과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의 트위터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최근 비트코인 하락 배경은 중국의 채굴 규제 강화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국 정부가 대규모 채굴장들 가동을 멈추게 하는 채굴 단속을 강화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라고 불리는 해시레이트가 약 10% 안팎으로 감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채굴 수익, ROI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일부 채굴자들은 유지 비용을 내기 위해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우에다 총리가 우리는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펼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번졌던 것도 같은데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YCC라고 하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수익률 곡선을 통제해 가면서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를 유지해 놨지만 작년 중반부서부터는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죠. 최근에 인상까지 해서 지금 현재 0.75%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 지표,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는 2%대를 유지시키고 있고요. 임금도 점진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제 슬슬 정상화 궤도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부채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뒤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일본 같은 경우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는 것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의 의도와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법만 통과되면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 러시아의 최대 거래소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스크바 거래소와 상트페테부르크 거래소, 이름이 좀 어렵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진입 허용을 준비하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까지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Fit 21 법안이다, 클래리티 법안이다, 시장 구조화 법안이다 등등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이 규제안 역시 연방정부와 의회 통과를 거치는 부분 내년 중반부를 넘어야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플이 약 40억 달러 규모로 인수했던 메가톰 MMA 기업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올라지면서 RWA 시장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수탁 시장과 궤를 같이 가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2025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속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테더와 RLUSD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죠. USDT1까지 시장 발전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회전율로만 봤을 때는 테더가 1등, 그 바로 뒷단에 RLUSD가 붙으면서 주조령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이 활용된다라는 거. 앞으로 또 어떤 체인들이 추가가 될지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대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국에 스텔라 네트워크 역시 RLUSD를 지원하는 시기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기관들과 함께 스텔라 루멘 역시 꾸준히 펀더멘탈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네트워크와 코인에 대해서 반드시 확신을 하며 투자를 이어가 주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금과 같은 귀금속들 꾸준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주식시장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도 결국에는 유동성이 불어오면서 그들이 준비시키고 있는 순환매 사이클까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기보다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꾸준히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캐파가 커지면서 그들은 막대한 규모로 OTC 거래를 통해 암호화폐를 매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오네요. 의장직 넘어 이사직까지. 포춘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파월이 아예 내년에는 연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파월 의장의 임기 자체는 내년 5월 중순으로 되어 있죠. 5월 15일 날 만료가 되고 아마 그 전에 레임덕에 빠지면서 케빈 헤셋이든 케빈 워시든 누군가 지명자가 나오게 되겠죠. 보통 의장직에 내려오면 이사직으로 가서 임기 자체가 연장이 되죠. 2018년 1월까지 사실 연준의 부의장이었던 리플의 고문 출신 마이클 바도 지금 현재는 부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사직으로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제롬 파월이 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이사직으로 가는 게 대부분의 수순이었겠지만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이런 말을 했죠. 파월은 더 이상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완전히 떠나면서 파월 의장이 이사회 자체에 남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조금씩 포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지역 촌재들의 재신임이 있어가지고 이 FOMC 구성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우려먹는 시장에 대한 컨트롤이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시그널까지 이제는 단물이 빠져가는 과정으로도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언제쯤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는지 뉴스로 나와지는지 천천히 고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년 2016년에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 있죠. 가장 큰 것이 이거.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우주사업 스페이스 X가 1.5조 달러 규모로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 밑단에는 오픈 AI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 500억 달러 규모로 리플사까지도 IPO를 점진적으로 준비하는데 글쎄요, 내년에 무조건적으로 할 가능성보다는 앞으로 리플사의 행보와 그들이 M&A 전략을 또 어떻게 추가적으로 펼쳐나가는지 병렬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와이즈에서 2016년 마켓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점진적인 규제 명확성이 들어오면서 캐파시티가 크게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권이 들어오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비트와이즈의 이 슈퍼 사이클 2016년 10대 전망 발표 그리고 그들이 찝고 있는 것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신흥국 통화 불안정의 새로운 리스크로 지목이 된다. 사실상 우리는 IMF와 BIS의 스탠스를 알고 있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중앙은행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는 것. 그 비트와이즈가 얘기했던 10대 전망 잠깐 짚고 갈까요? 시장 사이클 4년 반감기 주기는 이제 깨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변동성이 감소할 것이고 현물 ETF를 통해 기관 수요가 더 크게 폭발적으로 나올 것이다. 100개 이상의 ETF, ETP 상품이 뿌려질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었죠. 또한 미국의 나스닥이나 S&P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 주식들도 수익률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짚고 있고요. 이 폴리마켓이나 칼시와 같은 예측 시장 미결제 약정이 폭발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또한 ETF 2.0으로 해서 AUM 자체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라는 거. 규제 완화, 클래리티 법안이다,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이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또한 학계 투자,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하버드가 이미 움직였죠. 기금의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포지션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특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라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주식은 오르고 암호화폐는 떨어지고 있지만 결국에 그 물줄기, 유동성 자체가 암호화폐로도 흘러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의 일시적 디커플링이 낮아지고 탈동조화가 나올 것이다. 체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6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가격보다는 이런 흐름들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 건강하게 2025년 연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가치에 집중하시는 비전 투자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